안녕하세요. 레디에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오늘은 방사선 촬영 조건 설정에 대한 네 번째 시간으로 이 이론과 임상에 의해서 조사 조건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론도 있고 임상도 있겠죠. 각각 경험적, 그다음 논리적 방법에 의해서 조사 조건을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실제로 이게 또 의외로 또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또 이게 되게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일정한 어떤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학습한 이론에 의해서 좀 조화롭게 촬영 조건을 설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촬영 조건을 설정하는 순서는 우선 피사체를 계측하겠죠. 성별, 연령, 검사 부위, 두께 등에 대해서 신체 계측을 하고요. 자, 목적 부위에 맞는 촬영 거리, 디스턴스 조절하겠죠. 그리고 조사 조건을 설정한 다음에 이 최상의 화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사 조건을 설정하는데 이 피사체의 체형과 내부 구조, 우리 눈을 볼 수 없잖아요. 하지만 체형을 보면서 이 내부 구조를 어느 정도는 가늠이 가능합니다. 이건 경험에 관한 거죠. 많이 촬영하다 보면. 그래서 촬영 조건을 보정하는 거죠. 아, 똑같은 체형인데 이 사람은 좀 감소시켜야 돼. 아니면 좀 더 증가시켜야 돼. 이런 게 경험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액선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질병 등에 대한 이 촬영 조건을 보장하는 거죠. 이 사람은 복부 촬영하는데 무조건 배만 나왔다고 해서 이게 지방층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수에 의한 경우는 지방층보다 똑같은 두께지만 이미 물이 차이기 때문에 액선 흡수가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촬영 조건이 좀 엄청 들어가죠. 예. 이렇게 눈으로만 봤을 때 배만 나왔다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배가 나온 게 비만인지 어떤 질병, 복수에 의한 것인지도 좀 볼 수 있게끔 구분하셔야겠죠. 자, 관전압과 관졸류의 선택에 있어서 봤을 때요. 자, 저관전압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50에서 70kV를 말하고요. 자, 중관전압은 70에서 100kV를 말하고, 자, 고관전압은 100kV 이상을 말하고 있는데, 자, 저관전압 같은 경우는 보통 사지 촬영, STMT에 검사를 많이 하고요. 자, 중관전압 같은 경우는 이 산란선이 발생하기 때문에 격자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kV 이상 할 때는 고관전압 촬영대에서 무조건 올리는 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계의 성능도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관전류 선택에서 이 대전류 촬영은 이 장치의 부하가 크게 걸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500mm 장치가 500mm야 아니면 300mm야. 그 300mm, 500mm 말한 것은 이 미리암페어 크기를 말한 거거든요. 우리는 500mAh 하면 이 장비는 500mAh까지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즘 장비 좋아서 이 관절류만 무조건 크게 하고 세크 올려 나가는 게 아니라 관절류가 증가시켜 놓고 세크가 막 증가시키면 자동으로 이 대전류 촬영이 안 되게끔 관절이 내려갑니다. 관절류가 내려가 버립니다. 자동으로. 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 시간도 이 단시간에 재현성이 좋지 못한 장비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 관절류와 촬영 시간의 선택이 좀 주의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은 이 촬영 거리 변화에 따른 조건 변화인데요. 자, 기존 거리에서 이 숫자는 100분율입니다. 80cm, 90cm, 100cm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기존에 100cm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120cm로 늘리고 싶어. 예. 그 2cm가 증가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에 되는 거죠. 그래서 100cm 촬영 거리에서 120cm로 촬영 거리가 20cm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촬영 조건에서 이 40% 정도는 더 증가시키라는 거죠. 촬영 조건을. 예. 그래서 반대로 기존에 2m 촬영했었는데 이번에는
100cm로 줄이고 싶어. 그러면 이 부분이기 때문에 75% 정도의 감소시키라는 거죠. 촬영 조건을 디스턴스 가까워졌기 때문에. 자, 이것은 그냥 참고사항을 볼 것이지 이게 100%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증가시키구나, 이게 감소시키구나,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라고 만든 표기 때문에 이게 100% 옳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촬영 부위별 두께에 의해서 일반 촬영 거리를 이제 설정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디스턴스가 가까워지면 영상은 확대가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디스턴스가 길면 길수록 확대는 줄어들지만 또 촬영 조건이 증가되기 때문에 적정한 촬영 거리 그리고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촬영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위 보면 체스트나 어브더맨, KUB, 펠빅, 스컬, 숄더 같은 경우는 거의 두께가 비슷합니다. 위로 거의 표현 두께가 한 20cm 정도 되죠. 그 외에 C스파인이나 무릎, 니 같은 경우는 10cm 정도. 핸들은 보통 2에서 3cm. 그래서 이 체스트, 어브더맨, KUB, 펠비스, 스컬, 숄더는 두께가 같지만 두께만 같을 뿐이지 밀도 차이는 또 다르다는 거죠. 체스트는 넝이 들어있죠. 그래서 조사 조건이 조금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어브더맨은 실질 장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조사 조건이 같은 두께지만 증가된다는 거죠. 펠빅은 좀 감소되고요. 스컬은 브레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물로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그 조건이 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숄더는 이 근육과 뼈가 또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처럼 각 두께에 따라서 맞출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일반적 촬영 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두껍지 않기 때문에 1m 촬영 많이 하고요. 그다음 C스파인이나 T스파인, L스파 같은 경우는 150에서 120. 자, C스파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갭이라 해서 이 C스파인이 그 디텍트에서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거리를 좀 더 확대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T스파인이나 S스파인보다 한 30cm 정도 더 준다는 거죠. 더 거리를. 그다음에 이 체스트에서 넝 볼 때는 심장 음영의 확대를 방지해서 보통 180, 72인치, 108cm 또는 2m 두고 촬영한다는 거죠. 하지만 닙 같은 경우는 이 확대에 관계없죠. 그래서 반대로 한 뒤쪽에 있는 이게 그 디텍트에서 떨어져 있는 닙을 좀 확대시켜서 흐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가깝게 촬영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브더맨 같은 경우는 한 120cm 정도 거리를 두고 영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 두께에 따른 또 촬영 거리에 따른 내용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황에 따른 조사 조건이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 피사체 같은 경우가 두께가 증가돼요. 그래서 1cm 증가될 때 관전압은 그 미리암페어나 세크를 버리고요. 관전압은 1, 2, 3, 4 kp가 있고 움직이기 때문에 자, 그 1cm당 2kp를 증가시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캐스트라고 있습니다. 캐스트 이런 거죠. 이렇게 이름을 녹색이나 이런 하늘색이 또 캐스트. 또 깁스는 석고죠. 석고. 그래서 이 캐스트 같은 경우는 인체 등가 물질 해가지고 인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EKP 정도 하면 될 거고요. 이 깁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게 섞어 쓰는 경우 있어요. 섞어 쓰는 경우는 좀 더 증가시켜야 됩니다. 반대로 이게 OKP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또 아니면 이렇게 한쪽만 되는 스플린트도 있죠. 자, 그다음에 에어갭. 보고자 하는 부위가 필름면과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 피사체 두께만 재는 게 아니라 디텍터에서 이 피사체까지 거리를 같이 재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에어 공간도 그 두께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에어캡 같은 경우는 1cm가 떨어져 있으면 1kp로 간주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PNS 스터디에서 좀 영상 좋게 하기 위해서 산란선 제거하는 목적으로 콘 사용하죠. 자, 콘 사용할 때는 당연히 거리가 가까워져요. 밀착시키겠죠. 밀착시켰지만 콘이 산란선을 제거시키고 1차선을 제거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관전압은 5kp 정도 증가시켜 줍니다. 그리고 스플린트, 얘도 석고저트 보면 한 면당 5kp. 반대로 아까 깁스 같은 경우는 석고로 했을 때는 캐스트는 인체에 등가한 물질이지만 석고 같은 경우는 이 스플리트도 석고거든요. 그래서 양면을 봐야죠. 그럼 10kp 증가시켜야겠죠. 자, 그리고 그 어퍼지아 같은 한 경우에 이 바륨을 마신 경우에는 당연히 투과력이 좀 증가돼야겠죠. 그리고 똑같은 촬영 조건 준다 하면 이 바륨이 그 촬영 조건을 흡수해오기 때문에 방사선량을 좀 더 증가시켜야겠죠. 그래서 좀 그 쿨런 스터디 한 경우와 또 바륨을 먹고 촬영한 경우 아니면 스몰바워 시리즈 할 때 기존의 어브더맵보다는 5에서 10kb 정도는 더 증가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프린트 종류도 이렇게 석고를 하면 되는 경우 있지만 요즘은 또 이렇게 다른 재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재질을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1cm가 두께가 증감에 따라서 관전함은 2kp 정도 올리거나 내리게 되어 있는데 반대로 매스 같은 경우는 이 10% 정도의 증가나 감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근육형 같은 경우는 이 근육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2에서 100% 정도 증가도 필요한 거고요. 자, 지방지 같은 경우는 이 근육과는 다르기 때문에 5에서 한 20% 정도만 증가가 필요하고요. 남자와 여자가 같은 두께라 하더라도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1cm당 감소해서 촬영, 즉 2kp 정도는 감소시켜서 촬영하라는 거죠. 자, 영상에서 큰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영상의 질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귀찮았더라도 좀 조건을 내리고 올리는 걸 좀 조절해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자로 환자의 두께를 재지 않더라도 우리 시각적으로 아니면 터치로서 환자의 두께도 가늠할 수 있게끔 되면 더 좋겠죠. 그리고 논 그리드에서 그리드를 사용할 때 조사 조건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텍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그리드를 벗기죠. 사용하는 경우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리드를 갑자기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보통 환자가 15cm 정도 두께가 이상 됐을 때는 산란선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그리드를 사용하는 게 좋죠. 그래서 관전압을 조절할 때, 자, 논 그리드에서 그리드로 조정할 때 관전압은 20kb 정도 증가시키는 게 좋고요. 그냥 매스만 올리고 싶다 싶을 때는 매스를 내가 주는 매스의 2분의 1을 더 증가시키는 게 좋고요. 논 그리드에서 사용하는 매스의 50%를 더 증가시켜 주란 거죠. 반대로 관전압과 매스를 같이 사용할 때는 이 10kp를 증가시켜 주고 매스는 4분의 1 정도 더 25%죠. 25%더 증가시켜 주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통계적인 수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방식이 모든 장비에 다 통합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논 그리드에서 그리드로 촬영할 때는 좀 촬영해 보면서 이 정도가 맞는지 아니면 좀 더 증가시켜야 되는지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촬영 조건을 설정하는 방법은 자, 이스테미티에서는 핸드나 풋을 기본으로 촬영하고요. 스컬이나 어브더맨 촬영 조건 설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핸드, 풋, 스컬, 어브더맨 기준으로 점점 증가 또는 반대로 감소시키면서 이 촬영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핸드의 촬영 조건이 설정되면 점차적으로 올리면서 촬영 조건을 두께 맞춰서 뭐 이렇게 리스트라든지 포함 휴머러스를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자, 풋을 하면서 앵클, 티비아, 니, 피머까지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체의 두꺼운 조직인 스컬이나 어브도멘에서 조정하면서 점점 감소시켜서 펠빅이라든지 L스파인, T스파인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을 촬영해서 기본 촬영 조건을 세팅하고 점차적으로 공식에 의해서 또는 경험에 의해서 감소시키면서 촬영 조건을 설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각 촬영 부위에 맞는 조사 조건을 보정할 수 있게끔 거기서 관절압을 올릴 것이냐, 세크를 올릴 것이냐, 미란필을 올릴 것이냐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핸들을 촬영 조건을 하면 푸까지도 조정 가능하고요. 또 증가시키면서 TBR까지, 또 촬영 조건 증가시켜서 니까지, 또는 핸드에서 리스트로, 리스트에서 휴머러스로, 휴머러스에서 니로, 예, 이렇게 촬영 조건을 하나만 촬영함으로써 촬영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니하고 비슷한 두께가 아까 C스파인하고 숄더라고 했죠. 자, 숄더에서 C스파인 갈 수 있고요. 거기에 숄더 조건에서 거리를 72인치 촬영하면 또 체스트 PA가 돼요. 자, 체스트 PA에서 반대로 42인치로 가까워지면 또 체스트 나트랄 촬영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스파인에서 조건 증가시키면 이제 스컬 나오겠죠. 그래서 스컬 촬영하고 C스파인으로 갈 수 있고요. 또 S스파인으로 갈 수 있고요. S스파인 하고 나면 S스파인 나타랄 해서 조사 조건을 증가시킬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인체 내에서 가장 두꺼운 촬영을 할 때가 L스파인 나트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가장 많은 촬영 조건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L스파인 나트랄이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부위 또는 밀도 차이가 비슷한 부위에 따라가면서 이 촬영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논 그리드는 기본적으로 50에서 70kV의 저간전압을 사용하고요. 자, 메스 같은 경우는 4에서 6메스를 사용하는데 통상 미란펜은 100에서 200 정도 사용하면 좋고요. 메스의 경계가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4나 6이나 큰 차이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7이나 12에서 큰 차이는 없다는 거고, 13에서 16도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17, 18, 20까지, 또 21에서 25까지, 또 26에서 32까지, 33에서 40까지는 큰 차이는 없지만 조건 보정했을 때 13매스를 줬는데 좀 더 필요한 것 같아 했을 때 16매스를 주면 영상에 큰 변화 없이 영상이 조건이 보정된다는 거죠. 반대로 21매스를 줬는데 25매스를 주다 보면 영상이 확 얻어주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만 조건이 보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스의 경계는 26과 30의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흡사하지만 조건 보정에 큰 효과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피사체의 두께에 의한 관절압의 설정에 따라서 이 대조도 차이라든지 농도에 의한 촬영 실패율이 높다고 생각했을 때,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조도 차이나 농도 차이를 보는데 그 피사체 두께가 어중간해요. 그래서 간절압을 많이 주니까 너무 셀 것 같고 낮게 주면 될 것 같고, 이 고민할 때는 매스를 우선시하면 이 촬영 조건 설정에 대한 실패율이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런 경우는 간절압 조절보다 매스를 더 올려줌으로써 예, 과도한 농도를 올려준 것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요즘은 좀 촬영 조건을 좀 많이 주더라도 그 DR 방식에서는 소프트웨어가 같이 간여되기 때문에 크게 뭐 실패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손실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촬영 조건 설정해서 최상의 영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컨텐츠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비는 촬영 조건을 많이 주나 적게 주나 영상에 큰 차이 없던데, 시각적으로 보이는 영상에 대한 큰 차이는 없지만 질환의 정보를 볼 때는 차이가 생깁니다. 반드시. 자, 매스의 경계 봤을 때 이렇게 간절함 올리면 까맣게 보여요. 자, 이 영상에서 조사 조건을 보정하고 싶은데 관전압을 올리니까 허파 부분이 이렇게 까맣게 보이지만 반대로 매스를 올리니까 관절압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매스를 올리니까 좀 더 보정이 되는 영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스의 경계 어디서 어디까지 간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스 경계 또 봐볼까요? 자, 이 영상과 이 영상 비교하니까 차이가 있어요. 자, 반드시 이 부분 봐보세요. 틀리죠? 그래서 관절압을 조절하면 옆에 부분은 더 까매지겠죠. 이 부분을 보려면 이 부분 더 까매질 거고요. 하지만 매스를 올리니까 큰 차이 없이 두께의 차이가 나는 부위에 조사 조건이 보정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 밝게 보이는 부분이 좀 더 이 회색조로 바뀌면서 영상의 정보 손실이 없이 좀 더 보정이 됐다는 거죠. 자, S파인 같은 경우도 차이가 뭐냐면 이 바디하고 이 스피노스 프로세서하고는 달라요. 자, 스피노스 프로세서를 보고 싶은데 자, 이쪽 바디 쪽을 보다 보니까 여기가 어두워지고 또 여기 쪽을 보다 보니까 이쪽이 밝아지고 이런 차이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바디와 스피노스 프로세스를 같이 볼 수 있는 방법을 매스를 좀 올리니까 두 개의 영상이 더 잘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절압을 무조건 올린 것보다 반대로 매스를 좀 더 올림으로써 예, 이 극돌기 스피노스 프로세서와 이 바디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것도 반대로 관절압을 올리니까 또 이쪽에 폐 부분, 허파 부분이 어두워지고 잘 안 보이죠. 자,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날로그 영상과 이 디지털 영상의 특성 차이를 보시면 자, 필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SI 형태가 나타나요. 하지만 이 디지털 영역에서는 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다가죠. 예. 이 필름 시스템은 나중에 반전돼요. 이렇게 솔라이제이션이죠. 반전돼요. 흰색이 어두워져 버려요. 하지만 디지털에서는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다. 디지털 영상에서는 자,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영상과 이제 디지털 영상의 이제 특성 곡선을 보다 보면 이렇게 입사설량과 출력, 농도와 노광량이 이렇게 S하지만 직선부로 쭉 간다는 거죠. 자, 기울기 값도 달라지죠. 일정 올라가면 이렇게 반전되는 게 아니라 그 상태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 저노광부도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좀 아날로그 영상보다는 이제 디지털 영상에서는 이 촬영 조건에 의해서 좀 다양하게 영상을 묘출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도 있다는 거죠. 자, 촬영 조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적인 거예요. 자, CR과 DR에서 이 파라미터 설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예, 그래서 체스트 PA 영상에서 뭐 콘트라스트를 좀 더 조절할 수 있어요. 영상에서 이미 촬영됐지만 그 가공하는 과정 중에서 이 파라미터 설정으로 좀 필터링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엣지, 예, 콘트라스트, 모서리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관용도라든지 노이즈도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 레프트, 라이트 해가지고 인두스 레벨을 조절할 수 있는 거고, 예, 또 감도 조절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필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이것은 장비마다 조금 그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서 파라미터를 어느 선까지 설정할 수 있는가도 한번 보시면 좋은데 보통 엔지니어에게 맡겨버리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촬영 조건을 설정하고 나서 그 촬영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파라미터 설정한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무조건 이 파라미터 설정으로 영상을 만들어 내오려고 해요. 그럼 실제 좋은 영상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촬영 조건 설정에 따라서 파라미터 설정을 할 수 있게끔 조절한 것이 중요하고요. 촬영 조건은 줄일수록 좋다가 아니라 적정량의 촬영 조건을 설정해야겠죠. 예. 촬영 조건을 무조건 감소시킨다고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영상은 만들어지지만 거기서 질환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환까지 나타날 수 있는 적정량의 촬영 조건 설정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죠? 예, 이게 감마값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사설량을 관용도 넓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감마값을 세워서 기울기를 크게 해서 대조조 차이를 크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얘는 모니터, 예, 얘는 그 DR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재보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보면 이렇게 그 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감마값을 0.5로 해봤어요. 그럼 다음 봐볼게요. 예, 1이에요. 2.5예요. 점점 밝아지죠. 예, 이것처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 감마값을 조정할 때 어느 선까지 조정할 것이냐. 근데 이 감마값을 조정하면서 모니터가 판독실에서 보든 촬영실에서 보든 외에서 보든 간에 똑같은 영상이 나올 수 있도록 각각의 모니터에서 이 밝기나 명암 차이를 조절해 주고요. 무조건 여기서 뭐 밝기가 100이다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도에 따라서 실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창문이 뒤에 있냐 앞에 있냐는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진료실이라든지 촬영실이라든지 판독실에 모니터가 있으면 그 모니터의 영상이 각게 보일 수 있도록 뭐 감마값이든지 모니터의 밝기나 명암, 감마치를 조정해서 영상이 다 똑같이 보이게끔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죠. 내가 보는 모니터는 맞췄지만 다른 모니터는 다르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모니터를 똑같이 보일 수 있게끔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그래서 자, 오늘은 이렇게 촬영 조건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 촬영 부위에 따라서 조사 조건을 설정하는 방법과 이제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